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중국계 오늘 뭐 한겨레 신문 보니까 중국 반도체 굴기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던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속도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춰지게 된다면 우리 열심히 해서 뭐 공장 짓고 다 했는데 다 보니까 어머 중국이 다 했네. 세계는 다 중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갔네. 이거 죽소서 남쪽에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서 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옳으니 그르니 또 필리버스터 해야 되잖아요. 필리버스터 이번 주에도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내일 형소법. 아마 올라가고 모레까지. 예, 그러니까요. 네. 이에서 중국에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당장 그 창신 메모리가 이제 상장을 해서 이번에 대박을 상장을 쳤고, 했죠. 네. 예. 그래도 새로운 또 신기술이 계속 또 중국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까지.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우선 현재 이제 AI 전환에 있어서 AI 시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뭐 미국, 네. 중국이 이강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네. 뭐 질문이 있을 수 없고요. 재미난 것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메가 프로젝트 발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AI 서밋 등등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 그 모습도 재밌지만 중국의 반응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국의 반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잠깐 써왔는데 네. 그 관영의 환구시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스에서 네, 논평이 나왔는데 네. 서울의 AI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글이 나왔는데 네. 점잖게 썼지만 견제구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한 사흘 우리 선언 사흘 뒤에 메모리 기업 이번에 창신 메모리를 네. 이제 상장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갔을 때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거고 네, 그 네. 다음 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VC들과의 만남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VC들과의 만남은 사실은 대기업 가지고만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이번에 악수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요랑 악수를 하고 자본과 악수를 한 케이스인데 네. 투자자들은 되게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들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미국의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양강이 한국을 이제는 좀 신경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그러니까 해요. 미국도 중국도 코리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렇죠. 이르렀다. 네, 그러면 네. 일정 정도의 견제구도 마구 날라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중국만 잠깐 포커스를 해서 보자면은 중국은 지금 기술적으로 저는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중국의 AI 관련된 기술들이. 예. 예. 근데 이게 좀 더 큰 그림에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네네네.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력은 뭐 전 세계 예전까지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국방부에서 끌어왔어요. 국방부? 예. 미국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전쟁이 예. 기술 발전을 맨 앞에서 끌고 갔었거든요. 예. 뭐 우리가 맨날 쓰는 GPS도 사실 그렇죠. 전쟁 때문에 국방부에서 한 거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생중계 장비도 사실 이스라엘 전쟁 장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다파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 국방연구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앞선 것을 항상 했었어요. 선도적으로. 그랬었는데 AI에 관한 궁금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막 오픈 AI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미 국방부는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을까? 궁금했었던 이유는 AI라는 것의 특징상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국방부 안에서만 하긴 어려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 무기 이런 것은 국방부 안에서 하고 있을 텐데 네. AI는 어려울 텐데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오픈 AI 엔트로픽에 손을 내민 거예요. 미 국방부조차도. 네네네.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AI에 관련해서는 나라 바깥에 있는 층위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를 넘어서는 레벨에서의 어떤 그 기술이나 뭐 이런 얼라이언스가 동맹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는 국가를 초월한 상태의 파트너십들이 맺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예.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국가 체제 덕분이거든요. 예? 예. 사회주의 체제. 아니 데이터를 예. 이제는 마음껏 활용을 해서 이제 그쵸. 학습을 시킬 수 있고 태양광 패널 쫙 다 깔아 뭐 할 수 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올라서는 그 상태 층위의 어떤 전 세계적인 AI는 이렇게 써야 돼. AI는 이런 식으로 인간한테 적용이 돼야 돼라는 것에 그 규율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AI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중국이 치고 올라온 것을 두 가지로 한국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 그 하나 위층위에 예. 전 세계적인 규범을 좀 세팅을 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29개 나라가 얼라이언스가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샹하이에 아마 네. 센터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 여러 공급망들 있잖아요. 예.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거기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길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 수요로 보고 거기에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일종의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안 되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체 불가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게 대체 불가가 제가 생각하는 그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예, 예, 최대 네, 공약수. 역할을 예, 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민주주의. 예, 그렇죠. 민주주의 네. 시스템. 사실 중국 사람도 민주주의 잘 모르거든요. 잘 이해를 못해요. 예. 모르죠. 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진짜 저 공부할 때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은 주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옛날이긴 하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주식 회사란 말이지.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국에 잠깐 있었을 때 네. 어떻게 우리로 치면 천안문 광장인데 니네 그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평화롭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들은 1989년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공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제가 네. 들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그 교포 간담회, 동포 간담회에서도 민주주의 평화,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 AI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대목을 강조한 것도 어쩌면은 중국하고의 어떤 차이점? 차이점. 네, 세계에게 그렇죠. 세계인에게 대고 하는 메시지다. 저는 아까 신경 쓰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그 상태에서는 우리만의 차이점을 좀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하고 공급망 파트너십 맺을 수 있고 네네. 그러면서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이렇게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